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오면서 공기가 매우 탁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남부 지역에서 그 정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대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방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오늘 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제주와 일부 남해안 지방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내일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호남 지방에는 연무까지 끼어 있어서 시정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밤사이 안개는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차츰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 속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3도, 서울이 1도, 대구 2도, 광주가 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북한도 평년보다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신의주가 영하 8도, 함흥이 영하 5도 등으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 북한은 강계가 0도, 원산이 7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제주 남쪽 먼해상에는 다시 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수요일인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농촌지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뜩 추위에 움츠렸던 노지 작물들도 조금 기지개를 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눈도 충분히 내렸습니다. 이맘때 내리는 눈은 보리 농사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겨울 한파를 견뎌야 하는 보리에게는 눈의 덕을 톡톡히 보는데요. 눈이 이불처럼 땅을 덮어서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비가 적은 겨울에는 수분도 보충해주고 보온도 해주는 겨울철 눈은 보리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네, 실제로 겨울 가뭄 때문에 보리 농사에 많은 피해를 본 적도 있었는데요. 먼저 올해 도별로 강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평년에 비해서 비가 적게 내렸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서 119.1%를 기록해 평년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각 도별 최근 2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 역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평년 대비 124.2%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월별 전국 강수량을 보면 대부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았는데요. 원래 비가 적게 내리는 1월과 2월은 평년에 비해서는 강수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네, 겨울철 내리는 눈이나 비는 보리 농사의 많은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보리는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요. 특히 전라남도는 15,000헥타르가 넘게 보리와 밀 등 맹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리는 아무래도 이맘때 날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부지방은 10월 중하순 그리고 제주는 11월 상중순이 보리 파종의 적기인데요. 파종 후 보리잎이 3장 정도가 나왔을 때 양분이 다 소모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추위에 가장 약해집니다. 반면에 잎이 4장 내지 5장 정도이면 추위에 가장 강합니다. 제때 파종을 했다고 하면 지금 보리잎이 3장 내지 4장 정도가 되니까요. 정상적인 생육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1월과 2월에는 혹한과 가뭄 때문에 보리 농사에 아주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50% 그리고 영광과 장성의 20% 면적에서 잎이 말라 죽는 고엽 피해를 보기도 했잖아요. 네, 겨울 가뭄이 심할 때는 땅이 녹으면서 보리의 뿌리가 말라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맹류는 월동기에 동결층이 두꺼워지게 되면 식물체의 수분이 공급이 차단이 되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게 되면 집 표면에 있는 수분이 녹아서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건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월동 직후에 기온이 높고 공기가 건조해 수분이 부족할 때 많이 일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월별 강수량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1, 2월의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현상인데요. 특히 재배지의 50%에서 고엽 피해를 본 순천의 가뭄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의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 그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12월에 가뭄이 심했고 이 여파가 올 1, 2월까지 이어진 데 이어서 한파까지 만나서 순천 지역의 보리 농사에 아주 큰 타격을 줬었습니다. 네, 이처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가뭄과 1월과 2월에 닥친 이 한파 때문에 고엽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리빨 역시 보리의 고엽 피해에 한몫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겨울에 토양 중에 수분이 빨리 올라와 가늘고 긴 빙주를 다발로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표면이 솟아나는 것을 서리빨 또는 상주라고 합니다. 서리빨은 토양 수분이 60% 이상이고 지표 온도는 0도, 지중해 온도가 영상일 때 피해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서리빨이 생기게 되면 식물체가 솟구치면서 뿌리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상해, 동해, 건조 피해를 쉽게 받게 됩니다. 네, 순천 지역 보리 농가에서는 곧 1월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이 같은 피해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순천의 날씨를 분석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순천의 평균 기온입니다. 올해는 3.8도, 작년은 1.2도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순천의 경우 작년에 비해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은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2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작년에 비해서는 약 2도에서 5도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강수량입니다. 올해는 32.7mm, 작년은 5.1mm에 그쳤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잦은 눈비가 내렸는데요. 덕분에 작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6배 이상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의 순천의 기온 그래프 강수량을 분석해 봤더니 확실히 작년보다는 눈비가 많이 내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가올 1, 2월에 또 많은 눈비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습해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리 습해는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겨울을 나는 동안 보리밭에 물이 고이게 되면 보리가 습해를 받아서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을 받게 됩니다. 습해를 받게 되면 뿌리가 약해져 추위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따라서 겨울을 나기 전에 보리밭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구를 정비해 주어야 합니다. 정비를 할 때는 논의 끝머리에 좌우로 배수로를 내고 배수로가 서로 연결되도록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번 겨울에도 대비를 잘해서 순천 농가에서는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의 보리 산지의 자세한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확이 한창인 노지 작물로는 당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겨울 당근의 60%는 바로 제주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겨울 동안에 이렇게 당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제주도의 따뜻한 날씨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주 지역은 겨울철에도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당근의 월동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년 1월이 많이 추웠을 때인데요. 영하로 떨어진 날이 3일 정도였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파종을 하고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확을 하는 게 당근인데요. 우리나라의 당근 재배 면적은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 역시 올 1월 중순부터는 3차례 정도 한파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기온이 영하 3, 4도까지는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월동물을 비롯한 다른 농작물에는 피해가 있었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당근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사실은 당근은 동해의 피해를 많이 받지 않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저온기가 당근의 생육 후기이거나 수확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또 온도의 적응폭도 커서 특히 뿌리가 저온에 강한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서는 2월까지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네, 사실 한파가 심했던 지난 2주 동안에도 제주도는 꾸준히 기온이 영상 3도에서 11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제주도의 날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제주도의 평균 기온입니다. 올해는 10.8도였고요. 작년은 8.3도, 평년은 9.3도였습니다.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보다는 온화한 날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5도 정도 더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평년과 비교해봐도 1도 정도는 높았는데요. 다만 12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2도에서 5도 정도 낮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강수량입니다. 올해는 61.3mm였습니다. 작년은 33.6mm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요. 평년은 58.8mm 정도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제주시 강수량을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배 가까운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과도 비교해 보겠는데요. 내리는 시기에 차이는 있었지만 양적으로는 거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제주 지방은 평년과는 비슷한 기온과 강수량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당근 수확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수확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 무름병을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당근의 무름병은 생육기 전 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뿌리 상부가 물에 데친 것 같은 모양으로 어두운 갈색의 병반을 나타내다가 점차 뿌리 아래쪽으로 썩어 내려가 전체가 물러지고 악취가 나게 되는데요. 무름병은 병든 당근이나 토양 속에 병균이 존재하여 1차 전염원이 되기도 합니다. 고자리 파리 등의 파리 종류의 번데기 등이 월동하면서 전염원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무름병의 방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연작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콩과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을 번갈아 가면서 윤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배수와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요. 무름병 발생 시에는 적용약제를 사용해서 방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시기에 당근 뿌리에 생기는 해충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네, 당근 뿌리혹 선충이라고 하는 해충인데요. 당근의 뿌리에 기생하면서 양분과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선충 피해를 받으면 뿌리에 작고 둥근 혹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 잔뿌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선충은 연작을 할 때 더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내 밭에 당근을 심어도 될지 안 될지 결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네, 당근을 재배할 밭이 먼저 선정이 되신다고 하면요. 그 밭에 있는 흙과 당근 뿌리를 채취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시고 선충의 밀도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조사한 결과 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농기구를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시 구자읍을 비롯해서 많은 당근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작업이 한창일 텐데요. 이번 주에 날씨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을지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금요일도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내일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도 잦은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모쪼록 수확이 마칠 때까지 날씨가 잘 받쳐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는 어떨지 지역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창수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내일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동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